안녕하십니까. 하이브리드 중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조의 위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발음도 좋지 않은 사람이 생뚱맞게 무슨 성조의 위치냐 하는데, 이 발음의 원리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제가 원고를 책에 쓸 때 원고를 썼는데요, 넣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있을 뿐더러 글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방송을 통해서 몇 분이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중국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학창시절의 어떤 영어와 또 우리말 가지고서 접목해보는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관심이 많으니까 서점에 가면 반드시 중국어 파트에 들리는데요, 우연히 책을 보다 보니까 학습서, 중국어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거기에 뭐 성조 위치의 시험, 찍는 시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답답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내게 되면 공부를 안 하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서 오히려 중국어 공부를 더 안 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마치 옛날에 우리 그 영어 발음, 액센트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영어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invite 하면 초청하다, 여기 동사죠. 근데 I가 bite, 여기 액센트 들어가는데 모음이 커졌죠. I로 invitation, 같은 I지만 여기는 invi가 되고 테 이쪽에 가 있죠. invitation 카드, 뭐 이것도 영어도 거의 아니죠. 뭐 요새 우리말 쓰지만 president, 여기서 대통령에서 무슨 여기 가 있죠. 에가 되어 있죠. 여기는 같은 이지만 preside, 동사로서 의장 맞다 할 때는 여기가 액센트가 가니까 요 모음이 죽었죠. 이가 되죠. 이건 I가 되고요. 같은 모음이 변하죠. 여기서는 present, 선물할 때는 present, 앞에 붙자는 에가 되고 present, 뒤에 붙자는 제출하다, 뭐 presentation 이렇게 하듯이 그 같은 이지만 그쵸? 이렇게 여기는 약하고 강하고 present.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느냐? 액센트의 위치에 따라서 모음이 크기가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액센트를 주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모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말에서도 뭐 예서 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세게 강하게 부르면 길어지고 입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조의 위치의 기본적인 발음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 영어의 액센트는 강세를 의미하죠. 예? 중국어의 성조는 높낮이를 의미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둘은 같지는 않지만 기본 개념을 여기에 접목시켜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입이 큰 게 우선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강하게 알고 어떤 포인트를 주려면 길 수밖에 없다. 강하고 긴데 성조를 주기 위해서는 발음, 그 모음이 그 파트가 길어야 되거든요. 짧으면 성조를 주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연적으로 생각하시면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 성조는 당연히 모음에 붙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지나갈 것은, 모음과 우리 운모와 어떤 책에는 운모로 쓰고 어떤 데는 모음으로 쓰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정확히 말하면 이것이 맞습니다. 예, 이것이 맞거든요.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공부하는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 설명 생략하고 그냥 편의상 모음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이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시는 분들은 같은 거냐 아니냐 하면 당연히 다르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가 저도 편의상 그냥 모음으로 하겠습니다. 모음으로 하고, 우리 또 자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자음을 성모로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건 성모가 맞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모음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명시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단모음을 보면, 모음이 하나 있는 거 보면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하나 있으니까 여기에 무조건 찍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조 값은 1성, 2성, 3성, 4성이 되든 값은 어떤 거 상관없이 여기에 찍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를 길게 한다, 이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거죠. 정확한 성조값만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쌍모음부터 모음이 두 개 들어갈 때부터 이제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아오 한다던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냐 오냐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하오를 붙이자고요. 그러면 좋다 할 때. 그러면 하오 할 때 우리가 삼성이라는 건 다 알고, 하오도 할 때 하오는 삼성입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 아오에서 지금 이게 크잖아요.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여기에 넣어보잔 말이지, 성조 위치를 한번 해보세요.
발음이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음이 큰 곳에 간다. 넘버원은 압니다. 해보시면 이해할 겁니다. 만약에 뭐 호기심 할 때는 하어는 사성일로 내가 바뀌는 걸 알고 있는데 사성도 마찬가지로 값만 바뀌지 위치는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쭉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오우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고우 하면 오우 여기 붙는 거죠. 그렇죠? 넘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요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일 약간 까다로운 헷갈리는 게 요건데 UI하고 그 다음에 IU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뚜이 붙이할 때 뚜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찌우 할 때 쭈 이렇게 붙이하고 치하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어딘가 붙어야 되는데 어디냐? 그럼 둘 중에 하나 뒤에 오는 곳에 붙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누시면은 뚜이 여기가 짧아져. 길고 짧아야 되는데 이상하죠. 발음은 뚜이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찌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한번 몇 번 해보시면 어색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조가 오는 부위에 강하고 길게 힘을 준다는 생각하면 발음이 중국 사람처럼 조금씩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원래는 이 안에 이나 여기서는 오가 원래 있는 건데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뚜인데 뚜이 이렇게 발음 느끼는 중국 사람들 할 때 느끼는 걸 보셨죠? 그때는 이 사람들이 이거를 숨어 있는 이거를 포함시킨 겁니다. 이 중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까지는 뭐 깊숙이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이는 이런 것만 지금 기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성조가 온다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조의 우선순위는 아가 무조건 넘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하고인데 요것이 약간 혼동되잖아요. 어느 게 큰가 작은가 할 때. 근데 중국어에서는 어떠한 단어든지 두 개가 한꺼번에 올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가 온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우 이렇게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마지막 3순위는 UI입니다. 그리고 3번은 이제 모음이 3개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한 2개만 해보면요. 여기서 표랑 할 때 보면 여기 보시면 3개가 있잖아요. 3개가 있잖아요. 모음이. 그럼 어디에 찍습니까? 그러면 뭐 가운데 찍습니다. 뭐 그것도 뭐 맞는 말이죠. 근데 그 깊숙이 공부하면은 그게 맞는 말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하면 여기서 보면 이 방법을 취해 보면 오잖아요. 그럼 펴 하면 어디 여기 들어가게 돼 있죠. 그렇죠? 표량 우리가 예쁘다 할 때 표량 할 때 여기가 길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중국 사람처럼 발음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표량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량 하면 여기에 성조값에 줄 자리가 없죠. 그렇죠? 아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발음이죠. 아까 수어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어 하면 두어첸 할 때 우어잖아요. 그러면 수어이 하면 수어이 할 때 보면 이것도 보면 수어이를 이렇게 보시면 유어 하면 어디 가야죠? 이게 앞서니 여기에 액센트가 가야 돼. 아니 성조가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소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어 발음이 들어가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발음이 안 되는 거죠. 소이 이렇게 다니는 것이죠. 한국식으로. 그래서 이 성조의 위치를 가지고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지금 평상시에 하셨던 거랑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아직 중국어를 정식으로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꾸 정식으로 원어민의 정확한 발음을 계속 수달하시면 그게 되게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도 발음이 좋지 않아서 고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조의 위치에 대한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 표를 다시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모음이 3개잖아요. 그렇죠? 중국어에서 발음을 해서 기본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거. 하나는 성조 값입니다. 성조 값.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음복이라 그래요. 음복. 이게 어렵죠. 아까 운모라고 있었잖아요. 운모. 그렇죠? 운목이라는 것은 운율의 배죠, 배. 그렇죠? 그러니까 운복입니다. 그러면 배가 있으면 머리가 있겠죠. 머리가 예를 들어서 3, 3개 있을 때 이게 머리고 이게
꼴이에요. 운미죠. 그러면 요 두 가지는 분명히 반드시 있어야 돼요. 중국어에서. 예, 그러면 생략을 해보면 이놈 생략되고 여기 생략되면 남는 거 뭐죠? 아만 남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감 한 대 보면 이 모음 이게 기본이 생략되면은 발음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날라가도 상관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말해서 복모음에 보자고요. 그죠? 복모음 보면 오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만 살아있으면 발음이 돼요. 예를 들어서 두 개 없어져도 오가 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없어졌으면 아가 되는 거잖아요. 개념은 비슷하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전문적인 용어인데 여기는 모르셔도 되고 복잡하게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뱃속 편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하실 분들은 이렇게 또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나 잘못 알려드리거나 또는 또 의문사항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